개념 97번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분점과 외분점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공식 외우기 좀 쉬워, 알았죠? 일단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좀 요령껏 빠르게 외워서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자고. 자, 내분점은 말 그대로 안쪽에서 뭔가 나눈다는 뜻이잖아, 그지? 이제 외부는 바깥쪽에서 뭔가 나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우리가 보통 나눈다는 말의 의미가 내분은 뭐 어떤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이렇게 내분이 되는데, 외분이 약간 개념이 좀 이름이 생소하죠. 그러니까 그 외분은 그래서 좀 더 내분점보다 좀 더 주의해서 그림도 좀 잘 기억해 놔야 돼. 자, 내분점부터 일단 볼게. 자, 내분점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수직선에서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 점이 이쪽에 뭐랄까 x1이라고 할 거야. x1. 여기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다.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럼 우리가 저 x1부터 x2까지의 요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었지? 그렇죠.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했었지. 근데 저 x2 마이너스 x1이라고 하는 저 길이를 나눠 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으로 나눠 볼 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요 점을 내가 P라고 해보자. 이렇게 P라고 하면 저 점을 뭐 몇 대 몇으로 할까요? M 대 N으로 해볼까? M 대 N으로 저 녀석을 이렇게 내분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B가 M 대 N이라는 얘기니까, 자, M 대 N으로 나누어질 때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P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 요걸 식으로 그대로 옮겨보면, 그렇죠? 요걸 식으로 그대로 옮겨보면 요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자, P에서 X1을 뺀 녀석, P에서 X1을 뺀 녀석 대, 그 다음에 누구? 그렇죠. X2에서 누구 뺀 거? P를 뺀 거. 자, P에서 X1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고, X2에서 P를 빼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이 길이들이 몇 대 몇을 이룬다고? M 대 N이라고 하는 요 길이 B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맞나요? 내분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좀 계산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그림상에서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자,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그 내분하는 점 P, 요걸 우리가 이제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분점은 사실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사실 공식이 필요 없지. 왜냐면 길이 그냥 구하면 되니까. 길이를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P에서 X1을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X2에서 P를 뺄 테니까 그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P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자.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음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볼게. 자, X2 곱하기 M 마이너스 P 곱하기 M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P 곱하기 N,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X1 곱하기 N 이렇게 된다 이거죠. 괜찮나요? 자, 우리가 뭘 구하는 거라고? 네, P를 구하는 거야, 우리 P. 자, P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P를 이쪽으로 옮겨 볼게. 옮겨서 P로 묶어주면 얘는 M 더하기 N 이렇게 되고, 자, 이퀄. 그 다음에 얘는 저쪽으로 넘어갈게. 얘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X2 곱하기 M 플러스 X1 곱하기 N.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니까?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점 P의 좌표는 M 플러스 N으로 이제 이걸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M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위에는 뭐가 된다? X2M 플러스 X1 N. 이런 모양이 된다. 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분점은 좀 쉬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외울 때 좀 공식이니까 좀 요령껏 어떻게 외우냐면 M 더하기 N, 그러니까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 내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 M과 N을 이렇게 더한다 라는 의미로 보자고. 의미로 보자고. 그러니까 공식 암기하는 요령이라 했어. M 대 N으로 나누면 M 대 N을 더한다. 그리고 위에도 M 대 N을 더한다. 대신 좌표를 크로스로 쓴다. 좌표를 크로스로 쓴다. 그래서 X2를 앞에다 쓰고 X1을
뒤에다 쓰고 이렇게. 자, 지우고 다시 써볼게. 자, 이런 비례식의 원리에 의해서 쓸 거야. 알겠죠? 비례식의 원리에 의해서 쓸 건데 우리가 바로 요걸 보고 나서 좌표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죠.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더한다. 위에도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근데 좌표를 어떻게 쓴다? 크로스로 쓴다. 뒤에 있는 좌표를 앞쪽으로, 앞에 있는 좌표를 뒤쪽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뭐를? 점 P의 좌표를 구할 때. 알겠지? 이렇게 이런 것 좀 암기해 주면 되지. 왜 그런지는 쌤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수직선 말고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하잖아. 좌표 평면으로 한번 옮겨볼게. 봐봐. 자, 요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점을 하나 잡을게요, 쌤이. 자,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해볼게. 괜찮죠? 자, 요 녀석을 이제 똑같이 앞에 있는 녀석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뭐 m 대 n으로 내분을 하려고 그래. m 대 n으로 내분을 해서 요 점의 좌표 자, p를 구해볼 생각이야. 자, 그런데 얘는 일일이 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물론 해도 되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배웠기 때문에 P점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해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M 대 N이라고 놓고 식을 전개해 봐도 돼. 해도 되지만 우리 요런 거 한번 해보자. 요런 거 한번 해보자. 얘가 만약에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이 된다면 쌤이 요거를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자, 여기서도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자, 여기서도 수선을 내려볼게. 여기서도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자. 자, 이렇게 내려본다고 해보자. 그리고 요것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 그러면 요게 뭐가 되죠? 직각삼각형이지. 그런데 요렇게 큰 직각삼각형과 요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 뭐야? 닮음이죠. 맞죠? 네. 닮음인 삼각형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닮음인 삼각형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요 x좌표가 지금 뭐였어요? 요 x좌표가. 여기가 지금 x1이었던 거지. 그리고 요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뭐였던 거야? 그래, 맞아. 여기가 y1이었던 거야. 여기가 y1. 그 다음에 요 좌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뭐였던 거죠? 여기가 지금 x2였던 거죠. 여기 요 점. 그 다음에 얘가 자, 요렇게 가면 얘도 뭐다? y2가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의 비가 몇 대 몇이었어? m 대 m 플러스 n이죠. 다시.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의 비는 m 대 뭐라고? m 플러스 n이죠. 그런데 요것도 봐봐. 요 삼각형을 또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요 삼각형 역시 또 뭐가 돼? 닮음이 되지. 요것도 닮음이야. 요 삼각형 다 닮음이지. 그럼 다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비만 한번 봐볼까? 다시요. 요쪽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의 비 봐볼까? 그 삼각형의 닮은 비는 어떻게 돼? m 대 n이 되는 거죠. 우리가 m 대 n으로 아까 내분을 했기 때문에 요 녀석이 m 대 n인 거야. 그럼 봐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m 대 n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돼? m 대 n이 돼야 되죠. 또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돼? m 대 n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길이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m 대 n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 녀석을 우리가 보기 좋게 적당히 저 삼각형을 이동 좀 시켜볼게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적당히 이동을 시켜가지고 쌤이 요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 자, 노란색으로 요 스타트점 x1, y1을 요 점이라고 놓고 보면 보기가 좀 좋잖아, 그죠? 자,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저 큰 삼각형이 요렇게 이동이 됐다고 하자고. 요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요렇게 잘랐어. 이렇게. 괜찮나요? 요 큰 삼각형 요 조금 압축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야. 그럼 다시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얼마라고? m 대 n. 그리고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얼마라고? m 대 n. 그 다음에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얼마라고?
m 대 n이라고. 그렇지. 자, 그럼 다 됐어. 자, 요거 요렇게 잘랐다. 요거 이렇게 자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요 길이 돼. 요 길이가 얼마나 그랬지?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똑같은 거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면 m 대 n이다. 맞죠? 우리 아까 했던 거랑 옆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 왜? 여기가 지금 x1이잖아. 여기가 x1. 그리고 우리가 요 점의 좌표가 x2였는데 그걸 요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지금 x2의 입장인 거고 x1과 x2가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된 거네. 맞죠? 그러면 y좌표도 어차피 똑같은 형태일 거야. 어차피 얘도 m 대 n이라며. 근데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y1이고 얘가 어디로 가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y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 선을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은 여기가 바로 요 내분점 P의 y좌표인 거잖아. 내분점 P의 y좌표. 그럼 요 y좌표, 요 녀석을 경계로 얘가 또 몇 대면? m 대 n으로 내분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나 식의 입장에서는 똑같잖아. 그죠? 맞네. 똑같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어차피 모든 변의 길이들이 다 m 대 n으로 될 거니까 이 점의 좌표 P를 구할 때는 x좌표나 y좌표나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우리가? 자, x좌표 구하고요. y좌표도 구할 거예요. x좌표 구하고 y좌표도 구할 건데 내분점은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m 플러스 n 여기도 m 플러스 n y도 m 플러스 n 내분점은 더한다. 근데 좌표를 어떻게 쓰겠다고? 크로스로 쓰겠다고. 여기가 x2 이쪽에 x1 y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y2 이쪽에다 y1을 이렇게 적겠다고요. 이게 바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다. 알겠죠?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처음에 수직선상에서 비례식의 입장에서 내분점의 좌표를 실제 계산에서도 구할 수 있고 좌표 평면상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y좌표 역시 그 비를 유지할 테니까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은 x좌표나 y좌표나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요령. 내분점은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고. 내분점은 더한다. 좌표는 어떻게 쓴다? 크로스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케이. 자, 그럼 내분점 필기하시고 쌤 요거 살짝 지운 다음에 자, 외분점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 자, 외분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외분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외분점은 일단 이름 자체가 약간 생소하단 말이야. 바깥쪽에서 나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외분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를 우리 학생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헷갈려 한다고. 좀 생소해. 그래서 외분점만큼은 내분점은 우리가 딱 선에서 내분하면 몇 대 몇 이렇게 딱 보이잖아. 그죠? 근데 외분점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외분점은 일단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작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외분점이 어디에 있는 건지를 작도할 줄을 알아야 돼. 자, 그거 입장에서 먼저 볼 거야. 자, 보겠습니다. 자, 요쯤에 우리 x1이 있고 자, 요쯤에 x2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봐보세요.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식이야. m 대 n 요거예요. 외분의 정의는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 길이 b를 m 대 n으로 만드는 점 Q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가요? 근데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쌤 m 대 n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갔다 들어온다는 거로 외분점을 정의하면 알겠는데요. 쌤 근데 m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맞네. m이 더 작을 수도 있네. 그죠? m이 더 클 때는 당연히 바깥쪽으로 더 크게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 길이 대 요 길이 중에서 m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나가지만 만약에 n이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n이 더 크면 얘가 뒤로 나갔다가 앞으로 들어오겠지. 자, 그것도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 그것도 옆에다. 자, 봐봐.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어.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m 대 n으로
외분할 거야. 똑같이 외분한다의 의미인데 이번에는 n쪽이 더 큰 거야. n쪽이 더 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뒤로 나갔다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야 이게 m 대 n으로 외분한 건데 n쪽이 더 큰 거고요. 얘는 뭐가 더 크다? m쪽이 더 큰 형태의 작도겠죠. 됐어? 자, 처음 작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작도 자체가 중요해. 저렇게 하는 게 외분점이구나. 그죠? 어차피 좌표를 구하는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내분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계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요거만 해볼게. m 대 n으로 이걸 외분했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b가 m 대 n이라는 거잖아. 그거 계산해보면 되지. 자, q에서부터 x1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q-x1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q-x2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q-x1과 q-x2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자, 우리 앞에서 좀 천천히 했으니까 여기서 빨리 해보자. 계산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qm-x2의 m 이퀄 이렇게 곱하면은 qn-x1 n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좌표는 q잖아. q 주인공은 q니까 q로 묶읍시다. 요거 저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q가 되고 이쪽에 m-n 이렇게 묶이고, 자,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x2 m-x1 n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다 나왔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좌표 q는 양쪽을 이제 이걸로 나눠주기만 하면 될 테니까 요거 m-n 될 거고, 그 다음에 x2의 m-x1의 n 이렇게 모양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을 연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 외분점의 작도를 할 줄 알면 돼. 그리고 얘를 좌표 평면상으로 옮긴다고 해도 아까처럼 똑같은 성질이 유지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구조를 보면 외분점은 아까랑 뭐가 달라? 아까 내분점에서는 어땠었지? m 대 n 내분점은 m과 n을 더했었지? 근데 얘는 어때 지금? m과 n을 뺐고 m과 n을 뺐는데 좌표 역시 어떻게? 크로스로 간다. 요런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외우는 건 어렵지가 않다. 자, 정리는 한번 할게요. 정리 한번 하자. 자, x1, y1까지 아예 갖게 하고 x2, y2. 자, 요 두 녀석의 거리를 m 대 n으로 뭐 한다? 외분하는 점, 자, q가 있다. 그럼 점 q의 좌표를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자, 우리 어떻게 구하겠다 그랬어? 외분점은 뺀다. 외분점은 어떻게 한다? 뺀다. 다시 외분점은 뺀다. 좌표는 어떻게 쓰겠다? 크로스로 쓰겠다. 그렇죠? 자, 뒤에 있는 좌표를 앞으로, 앞에 있는 x좌표를 뒤로, y도 마찬가지. 뒤로 이렇게 크로스로 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외분점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어쨌든 공식을 암기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공식을 좀 요령껏 빨리 암기해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잘 기억해 놓고, 특히 내분점과는 달리 이 외분점만큼은 뭘 기억하자 그랬어? 작도. 알겠죠? m이 더 큰 경우와 n이 더 큰 경우에 바깥쪽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거, 그리고 뒤쪽으로 나갔다 앞으로 가는 이 작도의 모양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1번 문제부터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여기다 쓸까? 첫 번째 문제. 가나에 알맞은 것을 차례대로 써 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지금 수직선이 하나 있네. 이렇게 수직선 하나 있고, 자, 이쪽에 A가 있는데 여기 0, 그리고 여기에 P가 있대. 근데 여기가 3, 그리고 그 옆에 B가 있는데 그 녀석이 5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다시 뭐가 있어? Q가 있는데 여기 9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쉽네 이거는, 그죠? 점 P는 A, B를 몇 대 몇으로? 요 길이 얼마? 3이죠, 그죠? 3. 요 길이 얼마야? 2니까 3대 2로 내분한다. 그래, 내분한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 Q는 A, B를 외분한다고 돼 있거든. 자, A, B를 외분한데 외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나갔다 들어오는 거라 그랬지,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 9고, 여기 5하고 9니까 여기 얼마? 4.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그렇지. 9대 4로 외분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네, 그런 얘기였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두 번째 문제는 A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4,7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는 봤더니 뭐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내분점을 P라고 하고 외분하는 점, 외분점 얘를 Q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PQ에 뭘 구하라고?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시오. 이런 얘기다. 그쵸? 구하지 뭐. 자, 우리 공식 알고 있으니까 공식 연습이다. 공식 연습. 3대 2로 뭐 한대? 처음에 내분한다 그랬죠? 그럼 P부터 구하자. 자, P점의 좌표는 자,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내분점은 어떻게 한다고? 더한다. 그죠? 3대 2니까 3 더하기 2. 3 더하기 2. 여기도 3 더하기 2. 3 더하기 2. 이렇게. 좌표 어떻게 쓴다고? 크로스로. 좌표 크로스로. A, B라고 했으니까 원래 요 순서잖아. 요 순서인데 뒤에 있는 X좌표를 앞에다. 앞에 있는 X좌표를 뒤에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Y도 마찬가지야. 뒤에 있는 Y좌표를 앞에다 쓰고 앞에 있는 Y좌표를 뒤에다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계산해 볼까요? 얘는 그럼 5분의 얼마야? 5분의 마이너스 8에 3이니까 마이너스 5인가 이렇게? 그래서 약분해서 얼마? 얘는 마이너스 1, 자, 여기는요 5분의 여기 14에다가 뭐 했어? 9를 뺐다. 9를 14에다 9를 빼면 얼마야? 5네 5. 그래서 약분해서 얼마다? 1. 오케이. 그래서 P점의 좌표는 구했다. 자, 그럼 Q점의 좌표 구해보자. Q 외분. 자, Q점의 좌표 외분점은 X좌표, Y좌표는 그대로 쓸 텐데 외분점 어떻게 하자 그랬다? 빼자 그랬다. 그죠? 3대 2의 외분이니까 3 마이너스 2 여기도 3 마이너스 2 여기도 3 마이너스 2 여기도 3 마이너스 2 이렇게. 좌표 어떻게 쓴다고? 좌표는 크로스로 쓴다고. 그래서 X좌표 뒤에 거를 앞에 거를 뒤로 이렇게 쓰는 거고 Y좌표도 뒤에 거를 앞에 거를 뒤로 이렇게 쓴다. 그치? 오케이. 그럼 갑시다. 밑에는 분모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네. 위에만 계산하면 되겠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8이잖아. 그죠? 8에다 3 더하니까 1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9인데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4가 됐어. 그죠? 그럼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3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됐어.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지? P하고 Q에 중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반 나누면 되겠네. 요거 더하면 얼마야? 10 나누면 얼마? 5가 되고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22인가요? 반 나누면 얼마? 마이너스 11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중점의 좌표는 자, 이렇게 된다고 구할 수 있다. 자, 됐죠? 자, 우리가 97번 포인트에서 정리한 거는 별게 없어. 그냥 내분점이 뭔가, 그리고 외분점은 뭔가, 그리고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가. 내분점은 뭔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분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외분점이 약간 생소한데 외분점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혹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형태의 외분점 작도를 꼭 기억하시고, 좌표 암기하는 거겠죠. 공식 암기하는 거는 내분은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리고 외분은 뺀다. 좌표는 크로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 이어서 계속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